안 보셨죠? 네, 이용일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사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지우고요. 모두 삭제. 그리고 나갔고 복사해서 다음 예제 9번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네, 8번, 7번, 7번부터 이제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8, 9번은 좀 어렵습니다. 8, 9번. 8번, 9번, 폼입니다. 폼. 인형 양식. 이름은 뭐라고 했지? 폼. 네, 폼이네. 폼이네. 폼 맞죠? 네, 폼 안에는 인풋 태그들 막 들어보니까. 노드 모듈 삭제하시고 복사하십시오. 노드 모듈 있으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되셨으면 VS코드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끝나가네요. 네, 10번은, 네, 10번은 그냥 9번까지 합시다. 네, 10번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9번은 나중에, 네, 기초부터 끝내고 한번 보도록 하죠. 9번은 요거까지 합시다. 네. 또 너무 길게가 어려우니. 네. 9번까지만 한번 리액터 맛보기를 하고, 네.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한번 뭐 어떻게 동작하는가만. 됐죠? 네, 입력 양식을 한번 컴포넌트 분리까지 다 했고요. 다 했고 컴포넌트 사이에 데이터 보내기도 했고요. 참고로 데이터는 자식 쪽에서 부모 쪽으로 빠질 수는 없어요. 부모에서만 한번 내려오고 아시겠죠? 부모에서 단방내요, 단방내. 부모에서만 내려오고 자식에서 부모로 빠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죠. 기초편에서 예제 지금 뭐 맛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해봅시다. 지금 3개로 돌렸죠? 홈,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그럼 연습 문제까지 이거 다 놔둡시다. 놔두고, 예. 여기 있고. 프로덕트 디스플레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이 많아졌죠? 프로덕트 디스플레이를 열어볼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닫고. 밑으로 쭉 내리면 HTML 태그가 있죠? 네. 네, 프로덕트 디스플레이를 열어서 제일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네, 쭉 내리면 위에 여기 때문에 이거 딜리트 버튼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 수석을 좀 줄게요.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홈, 예, 다시 컴포넌트를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자식이 지금 페이지 2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식 두 병을 만들어야 돼요. 컴포넌트 홈 자식 컴포넌트 1번 하고요. 다음에 목사에서 1번 2개를 추가를 합니다. 1번, 2번. 그래서 2번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2번 먼저 추가를 할게요. 이름은 요겁니다. 리뷰 폼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네, 이것도 이제 프로스로 전달하죠. 핸들 서브밋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핸들 서브밋. 네,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핸들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요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럼 자식 컴포넌트가 없지요?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기에서 새 파일 하시고 요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죠. 요 복사해서 복사 해서 여기서 새 파일 하시고 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고 .js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됐죠? RFC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일단 제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컴포넌트 만들어졌죠?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빈 파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시 컴포넌트 만들어졌으니까 마지막에 끝자 있죠? M을 지우고 M을 하나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 임포트가 생깁니다. 밑에 거. 그막 파일 만들었죠? 같은 경로였어요. 같은 경로. 임포트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못 찾는다고 에러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경로에 있으면 클릭하면 이렇게 임포트가 되고요. 위에 올려볼게요. 보면 이게 리뷰폼 자동 임포트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리뷰폼 자동 임포트가 됐죠?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할 일은 다 끝났네요. 예. 컴포넌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만들고 2번부터 만들게요. 2장 만들어요. 2장. 첫 번째 리뷰폼부터 만들고 그리고 핸들 서브밋 함수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서브밋으로 해가지고 이게 트루스로 데이터 전달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핸들 서브밋 복사. 그래서 여기서 바로 위에 함수 만드는 거는 위에 쭉 올리시면 HTML 기술 있죠? 이 바로 위에다가 이 함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함수 단축키가 먼저 함수 화살표 함수 단축키. 네, 이거 계속 반복할게요. NFN 하시면 일단 만들어지죠? 여기서 놓고 핸들 서브밋이라고 놓고 만들어 봅시다. 리턴 있죠? 리턴 바로 위에다가 해주세요. 리턴 바로 위에 리턴 바로 위에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이름을 매기면서 이름을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리뷰라고 하고요. 지우고 예, 디버깅을 위해서 콘솔.log으로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소스가 길어지니까 디버깅을 위해서 계속 콘솔에다가 찍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 확인용 데이터 확인용 아시죠? 그래서 이 리뷰로 매기면서로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콘솔.log으로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디버깅용이에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너무 소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계속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데이터 잘 넘어오고 있나 확인하시고 컴퓨터로 찍어서 됐죠? 그리고 함수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됐죠? 화살표 함수 됐고요.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배열 변수라고 합니다. 배열 변수 저장을 할 겁니다. 배열 변수 이름은 리뷰라고 배열 변수를 하나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리뷰주가 지금 없지요? 없으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요 밑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보니 이거 없지요. 이거 만들겠습니다. 리뷰주 위로 쭉 올라가죠. 웬만하면 함수끼리 몰아놓고 변수끼리 몰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수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온셀 바로 밑에다가 줄 복사해서 리뷰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리뷰 이렇게 리뷰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배열이니까요. 최초에는 빈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리뷰주 빈 배열을 변수 초기 값은 빈 배열입니다. 빈 배열. 배열 초기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빈 배열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혹시 값을 넣고 싶으면 값을 넣어줘요. 됐죠?
그러면 잘 이런다고. 네. 표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표시를 위해서 크기를 제가 적어드릴 거 수정했죠? 그렇죠? 네. 표시를 해주죠. 또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수정했는데 표시를 좀 할게요. 연습문제 필요 없어요. 연습문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석만 쳤습니다. 주석만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술해서 2번 그래서 수정에서 수정됐어요. 제 로고를 구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 여기에다가 위에 변수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서 저장합시다. 저장하는 거는 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처음 보는 형태인데요. 처음 보는 형태인데 일단은 적고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변수에다가 배열 변수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푸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배열의 값 추가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푸시는 리액트에서는 푸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리액트에서는 푸시 쓰시면 안 되고 뭐를 쓰시면 되냐면 배열의 값을 배열값 복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모든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린 게 스프레드 연산자 알려드렸어요. 스프레드 연산자 점점점 이거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걸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리액트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배열값을 복사하는 방법 중에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추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푸시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쓰셔야 돼요. 스프레드 연산자나 아니면 뭐였죠? 카피하는 게 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어택시가 뭐 그런 거 쓰셔야 돼요. 푸시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넣어보겠습니다. 점점점 리뷰 하고 리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지금 리뷰가 값이 하나 들어오면요. 기존 배열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추가가 돼요. 기존 배열은 지금 현재 빈 배열이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들러붙이면서 값을 복사하게 됩니다. 됐네요. 또 스프레드 연산작편을 하고 다시 보시면 돼요. 이게 점점점 해가지고 배열값 이렇게 했잖아요. 만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쓴 겁니다. 네. 여기서 알리는 답변 다 내용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에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에러를 하고 에러 잡고 보내드릴게요. 소스가 길어지니까 저도 정답을 못하겠네요. 못하나 올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선데이 네, 이렇게 찍어놓은 거 에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디스플레이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뷰 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팬들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하기 했습니다. 참고로 푸시는 쓰지 말아야죠. 푸시 쓰지 마세요. 배열함수 푸시 사용하면 안 돼. 있어볼게요. 안 돼. 어디서? 리액트에서는 배열함수 푸시 들어갑니다. 스프레드 연산자를 쓰십시오. 됐죠? 그러면 리뷰 폼으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지금 여기 돼 있죠?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 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에러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보죠. 네, npm 지금 현재 노드 모듈 없죠? 설치 파일 좀 설치하고 실행을 한번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나면 한번 에러 나는 대로 보겠습니다. 됐죠? npm 스타트 해볼게요. 에러가 안 나죠. 여기 밑에 보면 저희가 자식 컴포넌트 리뷰포 나오네. 리뷰포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애드 카트 버튼 바로 밑에 리뷰포 보이시나요? 네, 자식 컴포넌트 나오죠? 네,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요 밑에 양식을 넣을 겁니다. 요 밑에 버튼 밑에다가 양식을 넣을 생각입니다. 요 밑에 양식을 넣을 생각입니다. 양식 넣어보죠. 됐네요. 그럼 서버를 잠시 내릴게요. 네. 만들다가 계속 에러 터질 수도 있으니까 서버를 잠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폼으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리뷰 폼.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리뷰의 객체를 정의할게요. 객체 초기화 하고요. 위에 부분 쪽에서 프로스 보내고 있죠? 프로스로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들어볼게요. 컨스트 이니셜 초기화 객체라고 해주시고 이니셜 리뷰라고 해주고 속성은 없고요. 초기화는 뭐 그냥 빈 배열로 또는 빈 문자열로 또는 0으로 이렇게 하는 걸 소개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레이팅은 5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빈 객체, 리뷰 객체 소개했고요. 변수 정해볼까요? 바로 밑에 컨스탄트 쓰고 변수명은 input-폼입니다. input-폼에 여기 input-폼을 저장할 세트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만들고 여기에서 use state 있죠? use state로 시작하면서 위에 있는 객체 있죠? 이거를 넘겨서 통계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보셨죠? 계열, 객체 이름도 소개하고 변수로 바뀌 봅니다. 그리고 유스 스테이트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위에 여기 임포트 돼야 됩니다. 그럼 임포트 되셔야 됩니다. 보시죠? 임포트. 저는 자동 임포트 했습니다. 유스 스테이트. 리드 쪽에 유스 스테이트 여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이 하셔가지고 자동 임포트 하시면 되죠. 이렇게 눌러서 자동 임포트 하시면 되죠. 네. 이거 두 개나 만드는. 네, 자동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됐죠? 변수 정의하고, 됐고요. 바로 밑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의 목적은 입력 양식의 입력 양식의 값들이 값들 세 개이네요. 속도 세 개 있죠. 입력 양식의 값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바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들이 함수들이 함수는 nfn 이렇게 사살 변수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핸들 체인지 를 체인지하고요. 이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여기 뭐냐면 객체 구조분해 객체 구조분해 했다. 이것도 연습을 했다. 객체 구조분해 했다. 그리고 해서 이벤트의 타겟에 이렇게 가보시면 네임이라 이벤트의 타겟에는 네임이라는 속성도 있고 밸류라는 속성도 있거든요. 이걸 객체 구조분해 할 때가 되면서 한 방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바스크립트 기본 그 DOM 바닐라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그 시간에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벤트.target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입력 양식에서 입력 양식이죠. 모두 HTML 태그 현재 이벤트가 걸린 HTML 태그를 의미한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TML 태그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잖아요. 클릭하면 그 클릭한 애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현재 그 클릭한 HTML 태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벤트 타겟에 들어갑니다. 항상 아시겠죠? 만약에 마우스 무브를 했죠? 마우스 이동을 했죠? 그럼 그 대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잠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벤트 타겟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입력 양식에 포커스가 있어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했어. 키 입력을 했어. 하면 현재 그 키 입력을 한 입력 양식을 찾아서 네임과 밸류를 분해해서 변수에다가 넣는 겁니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정도만 들으시고요. 나중에 또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저장할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어렵습니다. 마지막 예제라서 어려운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저장할게요. 핸들 체인지인데 객체에다가 객체의 속성 변경할게요. 속성 값 변경 그래서 set input 폼에 속성값 변경. 요게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구조물의 할당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와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객체의 속성값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프레드 리액트에서는 푸시나 뭐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죠? 뭐를 쓴다고 했죠?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 복사 또는 객체 속성 복사 또는 복사 추가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스프레드 연산자를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속성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뭐를 하느냐? 스프레드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풋 폼에 스프레드 연산자를 써서 뒤에 있는 이 속성 값을 여기다가 이거는 기존 객체고요. 기존 객체고 여기 변경된 것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넣냐면 이건 처음 보시는데 처음 보시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초편 딱 하면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형태인데요. 얘가 속성입니다. 속성. 얘가 값. 그죠? 얘가 속성인데 값인데 대괄호로 들어가 있죠? 대괄호로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 타겟의 네임의 값을 밸류로 저장하는 밸류로 저장. 요런 겁니다. 이벤트 타겟이 현재 클릭한 애 또는 키 입력을 받은 애의 name이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이 밸류로 집어넣겠다. 요 얘기입니다. 복잡한데 천천히 따져보시고 아까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요 함수가 여기서는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맨날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복사해서 경우에는 이제 복사해서 어떻게 쓰냐면 경우에는 복사해서 여기까지 하면 똑같고요. 변수명만 계속 달라집니다. 변수명만 형태만 해요. 변수명만 달라요. 변수명만 아시겠죠? 항상 요거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 형태를 나중에 연습하면서 기초편에서 연습하면서 될 것 같고요. 잠깐 맛배기를 한번 보고요. 맛배기 좀 너무 어렵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에 서브밋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부모 데이터를 계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배열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할게요. 서브 버튼 클릭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저장하는 감수 이것도 한번 보시고 퍼스트 하시고 서브밋 하고 LFN 해가지고 LFN 해서요. 서브밋 하고요. 그래서 이벤트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서브밋 버튼은 서브밋 버튼이죠. 서브밋 버튼은 홈 태그에 서브밋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화면 이동합니다.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이동을 해요. 기본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기본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현재 페이지 이동을 막을 거거든요. 페이지 이동을 막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한 장이니까요. 페이지 이동은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앞선 예시에서 바렐라 쪽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페이지 이동을 강제 페이지 이동을 막아요. 프리벤트가 방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본 콕 태그는 항상 페이지 이동을 시켜요. 항상 페이지 이동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지 이동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벤트 객체 쪽에 이게 뭐냐면 프리벤트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 홈 태그가 페이지 이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넣고요. 페이지 이동을 안 시키고 넣고 밑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제를 결정창이네요. 이제거든요. 그래서 인풋 폼에 네임이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그다음에 인풋 폼에
리뷰가 있는데요. 리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포 포맷 라이팅이 있습니다. 네, 인포 폼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네, 객체로 되어 있죠. 네임과 리뷰와 레이팅이 있는데요. 이 세 개를 현재 이렇게 나눴습니다. 빈 배열, 빈 문자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요 값들이 예, 없고 예, 레이팅 또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얼른 해가지고요. 예. 리뷰 is incomplete. 예, complete.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읽어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리뷰 폼 있죠? 입력 양식에 입력을 안 하고 서브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고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입력 양식에 입력을 안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리뷰 다 채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리뷰에 있는 입력 양식이 다 안 채워졌으니까 다 채워주세요 한번 하고요. 예, 리턴 해가지고 바로 함수를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종료. 됐죠? 네, 됐고요. 그래서 입력 양식이 다 안 채워지면 함수 실행을 그냥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종료하고 입구문 이렇게 걸어놓고요. 만약에 입구문을 통과하면 입력 양식에 값을 리턴에서 여기에 걸리면 바로 리턴에서 값을 종료해서 밑에 라인이 실행이 안 되게 막아버리고요. 만약에 입구문이 실행이 안 되면 입력 양식이 값을 다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열의 저장합시다. 배열의 저장. 다 됐네요. 아이고 힘들어요. 배열의 저장할게요. 배열의 저장은 부모 쪽에서 함수를 하나 받아왔는데요. 프로스로 해가지고 핸들 프로스로 해서 핸들 서브밋이라고 하나 받아왔는데요. 이 함수를 실행합시다. 인포 폼으로 날려서 실행했습니다. 배열의 저장은 부모 쪽에 들어가는 함수. 부모에서 받은 함수. 됐고요. 배열 저장하고 나서 소개하다 할게요. 소개하다 하겠습니다. set input 폼에다가 소개하는 이니셜 리뷰를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이니셜 리뷰. 이니셜 리뷰라고 해서 제일 위에 객체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거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객체인데 이 객체를 부모에서 받은 함수를 실행하면 이 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스프레드 연산자로 값을 복사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점점점으로 값을 복사하는 로직이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서 배열에 쏙 들어가는 값이 배열값으로 다 됐네요. 값도 다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이상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끌고 갑시다. 이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HTML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예제, 9번 예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완결. 보내드릴게요. 리뷰. 지금은 화면에 찍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함수하고 변수만 만들어놨죠.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돌려가지고 에러 나면 에러 잡을게요. 잡으면 돼요. 돌려볼까요?
네, 이 형태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뭐 처음 보시면 좀 어렵죠? 자꾸 점점점 나오고 해서 좀 어려운데 이 형태는 계속 할 겁니다.